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7월 3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포스코케미칼이 2차전지 양극재를 무려 13조 원이나 수출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보면 금주에는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미국의 연준이 또다시 0.75%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미 예고된 수순이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방향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음에도 시장은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월이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 침체 아니다. 또 시장을 달래기 위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금리 수준이 3%에서 3.5%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현재 2.5% 수준이니까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속도로 우리나라 1년물 채권하고 미국의 1년물 채권이 보시다시피 역전현상을 보였고, 다행스러운 것은 10년 만기 같은 경우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장기물은 조금 더 안정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흐름이 계속 불안정할 수 있어요. 국내는요.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지난 노딱 사태 이전 2019년도 금리 수준까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2.15에서 2.5%.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5%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0.9% 발표되면서 속보칩니다. 2분기 연속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인데도 고용시장에 대한 안정화, 소비 여력 이런 것들을 피력하면서 파월은 경기 침체 아니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PC 물가지수도 발표됐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물론 6월달입니다. 7월달 것도 또 봐야 되겠지만 6월달도 개인소득은 0.6, 0.6으로 변화가 없었는데 PC 물가지수는 0.6에서 1.0으로 급등했고 근원물가지수도 0.3에서 0.6으로 전월 대비해서 다 급등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6.8, 4.8이 나오면서 5월달보다 좋지 않은 그런 수준을 보였죠. 7월달도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3분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 4분기 하반기로 가게 되면 또다시 유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술적 자리들을 놓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10년 만기 미 국채 흐름을 보면 통화정책 회의 후 금리 인상 부담이 축소되면서 2.7을 깨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천지인은 개인적으로 2.7을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향후에 있을 경기 침체가 반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채권의 수급이 유입되면 주식시장에는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다 긍정적 수급을 형성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만들었죠. 하루짜리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금 상승 N자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걸쳐서 바닥이 형성되는 역헤드형 숄더형을 만들었어요.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27자 나스닥 지수의 시초가입니다. 이 자리 시초가를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되죠. 이 자리가 훼손된다는 것은 이번 기대감에 대한 재료가 소멸됐다는 거니까 종가상으로는 절대 훼손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훼손되면 다시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 자리가 훼손되지 않고 추세를 연장해야 13,000도 가고 여기서 또 부닥쳐서 조정 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이 자리가 훼손되면 결국 하방의 박스권에 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시장이 상방향으로 방향성을 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래량만 추가적으로 붙어준다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일단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1,300원대를 이탈하면서 다행히도 환율이 조정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유로존의 경기 침체 문제가 부각이 되면 다시 또 환율은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환호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 지수의 기준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쓰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28일 날 대박 수주 소식을 전했죠. GM에 무려 13조 원이 넘는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GM인데요. 이 양극재를 사용할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합작사인 얼티엠셀스입니다. 이미 5월달에 GM과의 좋은 관계를 드러내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시장에는 조금씩 나왔었는데 언제냐가 중요했죠. 그런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조 원이나 되는 수주 금액도 대단하지만 기간도 짧다라는 게 중요해요. 3년밖에 안 됩니다.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5월 달부터 계속 불었던 이유는 GM하고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이 양극재 제조 설비를 합작 투자를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3,51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공시를 낸 게 이번에 양극재를 공급할 얼티엠셀스 역시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죠. 여기에 공급 계약을 했었는데 이때도 금액이 8조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주 환호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2025년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무려 8년 동안 공급하는 겁니다. 2033년까지. 그러니까 8조 해봐야 잘라버리면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환호할 수준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3조 원을 3년 동안에 공급한다. 이러니까 사실 대박 수주 소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단계별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양극재 주요 소재인 전구체 제조 설비를 또 투자를 하고요. 2단계 증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공시에 나왔고 이대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수급을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좀 내용이 까다롭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계속 수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않고 눌림목에서 조정 시에만 대응하는 전략을 쓴다면 포스코 케미칼 가지고 잘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기 대비해서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6%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7%, 55% 증가했고 그런데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단순 계산하면 16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많게는 2000억까지도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총이 10조입니다. 지금의 그런 실적 가지고 이 시총을 말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수주받은 것들이 실적에 반영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시총이 형성된 거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일에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미래나텍이 있습니다. 미래 첨단 소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요. 양극재 소재 만드는 기업으로 포스코 케미칼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장사라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만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실적이 좋습니다. 미래나텍이 올해 1분기에도 72억 정도 영업이익 했고 유보율도 1570% 정도 있기 때문에 부실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술적 대응을 해도 빠른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만 미래나텍을 보시고 급등나게 자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포스코 케미칼을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죠. 포스코 케미칼이 목요일장에 대량 거래 수반하고 장대 양봉을 터뜨렸습니다. 금요일장은 조정이 나왔고요. 고통의 마디가 자리에 진입하니까 조정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는데 앞전에 수급을 만들었던 그 장대 양봉의 시초가 자리가 묘하게도 이번 장대 양봉의 중심균역가 자리 근처가 됩니다. 분봉으로 열어놓고 보면 목요일장에서 급등하다가 잠깐 조정 나오고 추가 급등했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중심균역가 근처 자리인데 12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종가상으로 이 12만 7천 원 자리를 깨지 않고 움직여야지 저 박스권 상단 14만 원을 돌파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는 등락을 할 테니까 저점에서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자리가 깨지면 하단 자리까지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재료가 아무리 대박이어도 1년 동안 물려있던 박스권 자리가 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에 매물이 녹아내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거래량이 계속 수반되면서 여기서 고공전투를 통해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온다면 13조라는 대박 수주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서 대응하고 반등하면 바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기술적 자리예요. 미래에너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고점에 이렇게 매물대가 존재하죠. 지금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매물을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만 워낙 급등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좋고, 포스코 케미칼도 기관 외국인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공매도 물량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점에서만 대응해서 반등은 매도한다. 강력한 저항대가 있는 종목들,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27일자 나스닥 지수의 시초가를 기억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